안녕하세요. 두 번의 초기 유산을 경험하고 PGT를 목표로 시험관 시도를 시작한 머나먼 별에게입니다. 5일 배아 10개를 보내도 정상 배아는 단 1개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파술 이후부터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연주기나 변형주기로 이식을 시도해봤지만 내막이 계속 0.6cm대에 머물러 이식이 여러 번 취소됐어요. 그나마 인공주기로는 조금 더 두꺼워지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소중한 정상배아를 쓰기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위험 모자이시즘 배아로 이식을 시도했는데요. 배아들이 자가교정을 하지 못했는지 비임신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뒤 또 한 번의 채취에서 다시 모자이시즘 배아가 나와서 한 번 더 도전했지만 역시나 비임신으로 종결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딱 2번의 이식만 해본 게 다른 분들에 비해 도전 횟수가 너무 적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동안의 시간이 헛돌기만 했던 것 같아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 자궁 내막이 이제 착상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커졌고요. 그래서 이번엔 PGT 없이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해 그 중에 건강한 아이가 자라나길 바라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3일 배양으로 키운 배아 3개를 한 번에 이식해본 게 이번 3차 시험관 시도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착상 수치를 보기 시작했죠. 1차 피검에서는 HCG8, 너무 낮은 수치였지만 다행히 이틀 뒤 더블링에 성공했고 아기지까지 무사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바깥은 비가 내려 어둑어둑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이 저희 집 현관에서 학교 간다고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파란 우산에 파란 우비, 파란 장화를 신고 있었고 아직 어려 보이는 여동생은 느릿느릿 신발을 신느라 오빠가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에서 그 둘을 바라보다가 서운한 마음 반, 장난스러운 마음 반으로 소리쳐봤어요. 그때 핑크색 장화를 다 신은 여자아이가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살며시 다가와 저를 안아줬어요. 마치 엄마 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식 23일차에 0.53cm의 작은 아기집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병원 갈 일정은 없었어요. 하루는 기다릴만 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불안함이 밀려와 도저히 버티기 힘들었어요. 낮은 피검 수치로 시작한 임신이었고 작은 아기집도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이미 많이 찾아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저는 이미 2번이나 태아 염색체 이상으로 유산을 겪었잖아요. 물론 비슷한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본 분들도 있었지만 왠지 그건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애써 희망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한 증상이 느껴졌어요. 밑이 마치 창에 찔리는 듯한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간헐적으로 찾아왔어요. 특히 의자에 앉으려는 자세를 취할 때 더욱 찌릿했어요. 그러다가 또 질정 찌꺼기처럼 보이는 유백색 분비물이 휴지에 소량 묻어나왔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회사 근처 산부인과에 들렀어요. 선생님은 약한 질염이라고 하시면서 간단한 드레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초음파를 보게 되었어요. 먼저 아기집이 보였어요. 여전히 너무 작았어요. 5일 동안 겨우 3mm 정도 자라서 6주 차인데도 8mm 크기밖에 안 됐어요. 거의 자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난황이 있었어요. 난황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작은 아기집을 가득 채울 만큼 커져 있었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기도 전에 알 수 있었어요. 아, 잘못됐구나. 타병원의 선생님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제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바로 본래 다니던 병원에 연락을 드렸어요. 초음파 사진과 함께 소견을 전달했고 원장 선생님께서도 같은 판단이시라면 그날 바로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병원에서는 당일 금식하고 오라고 답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은 괜히 씩씩한 척을 했어요. 소파수를 할까? 약물로 자연 배출을 기다릴까? 소파수를 한다면 흡인술로 해주시려나? 전에 유산하고 남았던 한약 그거 다시 먹어볼까? 첫생리 보고 그동안 아껴둔 통배를 바로 이식해볼까? 아, 아니야. 아까우니까 채취를 한 번 더 해볼까? 이런저런 다음 스텝만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슬퍼할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사실 1차 피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동결 통지서도 출력을 해뒀거든요. 쓸 일이 없기를 바랬지만 그걸 미리 해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찾아왔어요. 기껏 마음을 다 비웠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믿었는데요. 그날 3라인 임태기에서 두 번째 줄이 흐려진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괜찮아? 잘 있었던 거야? 비워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그 순간 다시 채워지고 말았어요. 희망도 사랑도 어김없이 다시 차오르고 말았어요. 월요일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토요일 그 결과에 따라 저는 또 한 번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마음을 비워도 어김없이 다시 채워지고 또 그 채운 마음을 눈물로 씻어내며 비워내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래도 왠지 이번만큼은 아기집이 조금만 더 커져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뱃속의 작은 아기집에 말을 걸었어요. 가더라도 난황이라도 많이 먹고 가. 오늘 4일이 지났으니까 아기집 1.2cm까지만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또 가보지 않으려던 병원을 결국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기집이 1.2cm로 자라 있었고요. 그 안에 난황은 희미해져 있었어요. 아기가 제 말을 들어준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이제 유산이 확실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난황이 희미해졌다는 건 흡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래요. 자연스럽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아기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담담하게 이 유산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윽고 토요일이 됐어요. 참 길고도 힘들었던 일주일이었어요. 진료실에 씩씩하게 들어가 초음파를 보았는데 목요일에 봤던 그 크기,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이 시기쯤이면 배아가 보여야 하고 심장 소리도 들려야 했는데 저는 계류유산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결정했어요.
그날따라 간호사 선생님들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같지만 왠지 외롭지 않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마취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왠지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아이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짧은 인사도 다 못 전한 채 아이를 흡인술로 보내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 회복실 침대 위였고 이불은 2장 덮어주셨어요. 그 순간 며칠 전 꾼 그 꿈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먼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전 스스로 괜찮다고 마음을 다 비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고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은 꿈에서라도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비가 오고 어두운 길을 떠나기 전에 엄마에게 인사하러 잠깐 다녀간 거였어요. 왜 제 아이들이라고 느꼈냐면요. 2번째 유산 때 태아 염색체 검사를 했었어요. 그 결과지에 남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어났다면 청룡의 해에 태어났을 아이라서 태명을 청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꿈속에 남자아이가 그렇게 파란색을 두르고 있었나봐요. 이번에 이식한 배아는 왠지 딸일 것 같아서 스스로 이 아이는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딸 배아는 아들 배아보다 끈질겨서 처음엔 발달이 느려도 끝까지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딸이길 바랬는데 꿈속에서 여자아이로 나타나 저를 꼭 안아주고 오빠랑 떠났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해요. 꿈속처럼 이별과 기다림의 문턱인 집 현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또다시 혼자 남게 됐어요. 수술의 아픔보다도 잘 다녀와 그 한마디 못해준 게 가슴에 너무 사무쳐요. 이렇게 저의 3번째 시험관 시도는 끝이 났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희망을 기다리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한테도 이 이별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말없이 떠나야 할 길 앞에서도 뒤돌아서 엄마를 안았던 것처럼 제발 1.2cm라도 아기 집을 키우자 했을 때 키워낸 것처럼 마지막 힘으로 엄마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고 엄마와 꿈에서라도 인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다음 플랜은 아마 다음 달에 자궁경을 하고 다다음 달에 이식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가 내용을 올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소식을 전해드려 볼게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임신의 여정에 항상 생신할머니가 함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얘들아,